리눅스 마스터 특강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번 과정에서는요, 리눅스 기본 명령어를 살펴볼 겁니다. 리눅스를 설치했으니까 기본 명령으로 사용자 계정을 어떻게 생성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사용자를 등록을 하고 계정을 만들어야 로그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겠다는 겁니다. 또한 기본적인 디렉토리, 폴더를 말하는 거죠. 그것과 파일과 관련된 명령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또 기타 명령이라는 큰 주제하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들은 직접 타이핑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전체적으로는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대비한다 그러면 일종의 그룹핑, 주요하게 공통적인 명령어들을 그룹핑을 한 다음에 암기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시험 대비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리눅스 기본 명령어를 살펴볼 건데요.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명령어들, 또 디렉터리와 파일을 관리하는 명령어들, 또 리다이렉션과 정규 표현식, 그리고 네트워크와 관련된 몇 가지 기타 명령어, 또 유틸리티, 그냥 재미 혹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명령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회차에서 살펴볼 명령어는 개수가 좀 많습니다. 또 각각의 옵션들을 전부 설명하거나 지금 바로 암기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명령어들의 특징과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함께 살펴봐야 될 몇 가지 원리 또는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 명령어 중에 하나로 위치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의 경로를 확인하는 건데요. 아마도 우리가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또 무엇보다 다양한 명령어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내가 사용하는 명령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어느 디렉토리에 위치해 있는 명령어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위치 명령어는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그 명령어가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력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게 되면요, 위치 배시 하게 되면 유저의 빈에 배시에 있는 명령어다,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패스 환경 변수의 경로에 따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패스, PATH라는 패스는요, 리눅스 시스템이 명령을 찾기 위해서 아마도 이 명령어가 어디 있을까 하고 디렉토리들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확인해 갈 텐데, 이 방문하는 경로들을 담아놓은 환경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 변수라는 거는요, 운영체제가 참고하고 운영체제가 특정한 기능이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일종의 운영체제를 위한 변수다, 값을 담아놓는 어떤 그런 저장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웨어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웨어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대상 명령의 절대 경로, 또 소스 파일들, 그 다음에 설정 파일, 매뉴얼 등 부가적인 정보,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표시해 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Where is find? 그러면 find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그 소스 파일이라든지 설정 파일이라든지 절대 경로 매뉴얼, 이러한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 이 명령의 특징이 되겠지요. 옵션으로 바이너리만 검색한다거나 특정한 매뉴얼의 섹션만 검색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alia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별칭이라는 의미죠. 명령어의 별칭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리눅스 운영체제 상에서 항상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또 단순히 하나의 명령어가 아니라 몇 가지 명령을 조립하거나 항상 특정한 옵션을 지정해서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매번 동일한 명령어를 다 입력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겠지요. 이럴 때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또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어들을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별칭,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이 별칭을 실행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은요, 별칭하고 는 한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콧다운표로 이렇게 감싸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리아스 나는 쇼올이라는 명령어 별칭을 하나 만들 건데 그거는 ls-al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ls는요 현재 내 폴더에 있는 목록을 보여주는 거고요. -al 옵션은 숨긴 파일까지 포함한 전체 내용을 리스트 형식 자세히 보여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명령을 실행할 때는요 show이라는 alias 별칭을 실행하면 구성되어 있는 ls-al 명령이 실행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별칭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unalias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먼저 보면은 정확한데요. unalias showall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별칭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showall로 만들어 놓은 에리아스를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showall이라는 명령을 바로 또 실행하게 된다면 그런 명령은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참고로 unalias하고 -a 옵션을 주게 되면 모든 별칭 내가 설정해 놓았던 모든 별칭을 삭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패스 환경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 드린 대로 패스 환경 변수는요, 명령어 또는 프로그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명령어를 찾아서 실행하기 위해서 차례로 방문하는 디렉토리들을 구성해 놓은 거, 그 경로들을 모아 놓은 거, 이것이 패스 환경 변수가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에코 명령이 있습니다. 에코는 그 뒤에 나오는 문자열 등을 화면, 모니터로 출력해주는 명령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PATH라는 환경 변수 앞에 스트링 달러가 붙어 있습니다. 예, 원래요, 환경 변수라는 거는 PATH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운영하는 사람 또는 우리와 같은 사람 또는 개발자들이 원하는 환경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값을 설정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변수들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환경 변수 안에 들어있는 실제 값을 참고하고 싶다 그러면 환경 변수 앞에 이렇게 스트링 달러를 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요. 우리는 패스 환경 변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에코 한 칸 띄고 스트링 달러 패스 이와 같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도 생길 수 있잖아요. 설정하는 방법은요, export라는 것을 앞에 붙이고요, 패스는 한 다음에 설정값하고 콜론입니다. 설정값 콜론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export 패스는 한 다음에 콜론 var myfile 그러면 var myfile의 그 디렉토리 안에서도 명령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설정된 것을 보시면 좀 재밌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export 패스 한 다음에 스트링 달러 패스를 먼저 지정해주고 콜론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해줬죠? 어떤 효과일까요? 스트링 달러 패스, 이미 지정되어 있는 패스의 값이라는 의미잖아요. 따라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패스 뒤에다가 새로운 내가 원하는 디렉토리를 추가해주는 효과를 내주게 되겠죠. 예,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스트링 달러 사용자의 홈 폴더입니다. 그 안에 .bash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용자 설정 파일입니다. 이 안에 기본으로 이런 패스와 관련된 환경 변수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인하고 하는 순간에 이런 환경 변수들이 적용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PATH라는 패스가 중요한 환경 변수이기 때문에 패스를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패스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변수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도 적어놨네요. export my value는 리눅스 마스터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myvar이라는 환경 변수에다가 값을 세팅해 준 거죠? 참고는 어떻게 하죠? 얘 앞에 스트링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echo 스트링 달러 myvar 하게 되면 리눅스 마스터가 출력되는 거죠. 우리가
운영체제 환경 변수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실제 리눅스뿐만 아니라 다소 표현하는 방식과 설정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윈도우 등 다른 OS에서도 환경 변수는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환경 변수의 개념과 환경 변수가 리눅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MAN, 보통 그냥 매뉴얼 이렇게도 호칭하기도 하는데요. MAN 명령이 있습니다. 리눅스 명령의 매뉴얼, 뭐죠? 설명서,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MAN 뒤에다 내가 궁금한 명령어, 일테면 지금 MAN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find 해줬죠? 그러면 find,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명령어인 find에 매뉴얼을 표시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모든 명령어들의 특징과 세부 옵션들을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리눅스를 운영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의 특징과 세부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는 MAN이라는 명령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세부적인 옵션에는 뭐 모든 페이지를 볼 거냐, -A, 그 다음에 사용법을, MAN의 옵션 자체가 궁금해서 도움말을 보는 -H 옵션. 그 다음에 키워드를 검색해서 관련된 그 키워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F 옵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APRO POS, 명령어 매뉴얼에서 지정한 키워드가 포함된 것을 검색하는 재미있는 명령어가 되겠죠. 참고로 혹시 이제 시험도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시험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건데요. What is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서 지정한 문자열을 포함한 것을 검색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hat is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면은 좀 조금 더 직관적인데요. APRO POS find 하게 되면 find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검색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What is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서 해당 지정한 키워드가 포함된 매뉴얼들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매뉴얼 명령어, MAN 명령어도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보고 참고해서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도 함께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함께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함께 설치되겠죠. 이럴 경우 과연 내가 원하는 요 매뉴얼 파일이 어디 있을까? 라는 것도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AN pass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내가 현재 매뉴얼 정보를 찾아서 보여줄 건데 어떤 경로, 마치 우리 패스 경로와 비슷한 거죠. 어떠한 디렉토리들을 방문해서 찾을 것인지를 표시해 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리눅스 명령어의 사용법을 또 표시해주는 또 다른 명령어인 info 명령이 있습니다. info 명령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명령어의 사용법과 여러 가지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어들이 리눅스 자체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거죠. 단 info 명령은요, MAN 명령보다 다소 제한적인 기능, 그러니까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죠. 이 다음에 what is 명령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비슷한 명령어들,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죠? 또는 내가 필요한 명령어가 어디 있는가, 내가 필요한 명령어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령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명령어들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셈입니다. what is 명령어가 있는데요. 역시 명령어의 기능을 간략히 표시해 줍니다. 또 키워드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what is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사용자를 관리하는 명령어들을 또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add, 또 add user 동일합니다.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사용자의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명령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유저 add 한 다음에 옵션과 함께 계정명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 옵션 중에는요, 로그인하는 쉘을 지정하고, 쉘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해당 사용자는 로그인할 때 배시를 쓴다거나 특정한 쉘을 사용하도록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홈 디렉토리 경로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스워드의 만료기간, 유효기간, 기타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정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함께 구성해야 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기본 홈 디렉토리는 어디지요? 일반 사용자인 경우 홈 디렉토리 밑에 계정명으로 만들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생성하게 되면 사용자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리눅스 설정 파일에 추가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etc 밑에 섀도우 파일, etc 밑에 그룹에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이 추가가 됩니다. 자, 특히 etc 밑에 패스워드는요, 그 사용자가 로그인 할 때 패스워드를 점검하고 사용자 환경에서 예를 들면 이 사용자는 어떤 쉘을 쓰는가라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섀도우는요, 일상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함께 사용하는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PASSWD, 그냥 패스워드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뒤에 보면 WD로 끝나죠. 그래서 passwd, 사용자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당연히 암호화된 어떤 그런 사용자 패스워드는 etc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또는 우리가 편하게 말해서 etc 폴더 밑에 있는 섀도우 파일에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암호화돼서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함께 옵션을 줄 수 있는데요. passwd 한 다음에 계정명을 이용을 해서 패스워드를 바꾸는 게 기본 명령이겠지만 가운데 옵션을 주어서 예를 들면 현재 이 계정이 사용 가능한 상태이냐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S 옵션, 계정을 삭제하는 -D 옵션,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패스워드 등을 삭제하는 거죠. -D 옵션, 그다음에 계정을 잠그는 옵션 -L, 잠금을 해제하는 -U 옵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상태 정보가 이제 -S 옵션을 주게 되면 상태 정보가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태 정보 결과적으로 내용이 나올 때 PS는 정상, NP 패스워드가 없다라는 것이 약자겠죠. 근데 NP 패스워드 없음, 다음에 LK 락의 약자겠죠. 잠금 혹은 패스워드가 없는 상태다. 이런 내용들을 결과값으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요 밑에 이렇게 예제로 표시해 놓은 거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패스워드 -S 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크리스라는 계정의 상태 정보를 이렇게 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크리스 해가지고 패스워드를 설정한 후에 상태 정보도 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계정만 만든 상태에서는 패스워드가 없었는데 패스워드를 지정한 겁니다. 여기 가운데 점점점으로 돼 있는데 실제 패스워드를 추가한 거고요. 수정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패스워드의 모든 토큰, 즉 패스워드 업데이트 됐다라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passwd 명령의 결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이렇게 패스워드까지 다 설정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패스워드 -S 크리스라는 명령에서는요, 비밀번호도 설정돼 있고 암호화도 잘 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잘 결과가 표시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겠죠. 이런 거죠. 맨날 사용하는 명령은 아니겠지만 리눅스에서 사용자 계정을 관리한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명령어 중에 하나겠지요. 자, 이제 스위치 유저의 약자인 SU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전환한다는 개념이죠. 내가 보통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로그 오프를 하고 로그 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계정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계정을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SU는 그 상황이 아니라 현재 로그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또는 다른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용자의 계정, 일반적으로 루트와 같은 관리자 계정을 갖고 특정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뭐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옵션도 있고요. 마이너스 로그인 옵션도 있고요. 쉘을 지정하는 옵션도 있고요. 또 하나 마이너스 C 옵션이 있는데 마이너스 C 옵션은 실제 계정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전환했다 치고 해당 계정의 권한으로 명령만 실행하겠다 이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있죠? 보통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SU는 사용자 계정으로 전환해서 로그인해서 그 계정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명령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보통 루트 계정이라고 얘기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런 옵션을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SU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옵션입니다. 또는 마이너스 L인데요.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옵션인데요. 자, 우리 여기 예제로 적어놓은 걸 보겠습니다. SU 한 다음에 마이너스 옵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라는 계정으로 바뀌면 크리스한테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설정값들 있잖아요. 로그인할 때 적용되는 환경 설정값, 그게 적용이 된 상태에서 사용자 계정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옵션은 그런 기능이 있다. 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자를 만들거나 또 환경 구성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참고하는 설정 값들, 구성 파일들이 있는데요. 먼저 ETC의 디폴트에 user add라는 그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사용자를 추가할 때 기본 설정 정보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그 user add라는 그 설정 안에 보면 SKEL, 스케일이라는 그 변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SKEL 한 다음에 ETC 밑에 SKEL 이렇게 값이 하나 설정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만들어질 때에 사용자 홈 디렉토리로 복사해야 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장해 놓을 그런 설정 파일들이 위치해 있는 디렉토리 요 디렉토리 이름을 저장해주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편집을 하는 거니까 VI나 나노와 같은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유저 애드하고 한 칸 띄고 -D 옵션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당연히 ETC 밑에 패스워드, PASSWD, 사용자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요것도 중요한 설정 파일이 되겠죠. 참고로 파일 형식, 각각의 사용자마다 설정하는 그 형식도 중요한데요. 유저 이름, 콜론, 패스워드, 콜론,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 콜론, 사용자의 그룹 아이디, 콜론, 코멘트, 콜론,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콜론,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할 쉘, 이런 방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보안 등의 이슈로 코멘트는 또 많이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는 이 속성값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ETC 밑에 섀도우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기록하고 패스워드 필드에는요 보통 X를 표시해 놓는 거 요게 일반적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운영할 때는요 pwconv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되고요. 아,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pwonconv 명령으로 이러한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ETC 밑에 섀도우 뭐라고 했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역시 사용자마다 형식이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콜론, 패스워드, 콜론, last change, 콜론, min days, max days, one days, inactive, expire, flag 이런 값들이 콜론으로 구별되어 있고요.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last change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비밀번호의 변경일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에 재설정 가능한 최소 시간, min days. 비밀번호가 만료한 다음에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만료됐다 그러면 계정을 사용할 수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의 유예 기간을 지정해주는 inactive. 그 다음에 계정 사용 정지 날짜인 expire,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플래그는 기본으로 0으로 설정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etc 밑에 로그인 데프스 파일을 보겠습니다. 역시 사용자 계정을 설정할 때 기본으로 적용하는 값들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메일 디렉토리, 패스워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일수, 그 다음에 패스워드 최소 길이, 홈 디렉토리 생성 여부 등을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동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따라와 주시고 들어봐 주시고 봐주셨다면 여러 가지 오늘 진행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것도 물론 한두 개는 있겠지만 몇 개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라는 사실 팩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그 중요하게 왜 사용하는지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 다시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왜 사용하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주요하게 점검해야 될 포인트, 키포인트,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계속 이러한 명령어와 이런 설정 파일들을 사용하면서 어느 순간 익숙한 상태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청취해 주시면서 기억이 잘 나도록 암기해 주시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특히 시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반복해서 확인하고 암기하고 떠올리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제 유저 모드 모디파이죠. 유저 mod 사용자 계정 정보를 수정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자 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홈 디렉토리, 그룹, 유효기간, 쉘 등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역시 관련되어 있는 옵션들도 함께 제공이 되겠지요. 자, 유저 mod, 유저 모드라는 명령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리눅스에서는요 일반적입니다. 항상 다 그런 거 아니에요. -h 옵션을 주면 간단하게 명령의 특징과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출력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델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변경도 할 수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삭제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유저델, 사용자 계정 정보를 삭제하는 유저델 명령어도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하는 etc의 패스워드, 섀도우, 그룹에서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게 되겠지요. 참고로 이때 -r 옵션을 주게 되면 사용자 계정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파일과 홈 디렉토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모두 함께 삭제하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r 옵션 혹시 필요하면 사용할 만한 옵션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의 만료, 그쵸? 패스워드를 언제까지 쓸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chag, 그러니까 change age의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chag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역시 패스워드와 관련된 중요한 설정 값들인 최소 사용일자 -am 옵션, 다음에 만기일 -e 옵션, 경고를 세팅하는 -w 옵션, 다음에 일상적으로 계정 정보만 표시하는 -l 옵션, 여러 가지 옵션이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 예제는요 실제로 크리스라는 계정의 패스워드 상태를 한번 출력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설정 값들이 일반적으로 패스워드 암호라는 것에 함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아니라 그룹과 관련된 명령도 있습니다. 보통 사용자는 나 스스로, 나 개인도 있지만 어딘가에 속해져서 해당 그룹의 권한과 해당 그룹의 특징으로 명령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작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그룹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룹도요, 만들고 제거하고 변경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사용자처럼. 그룹 add가 있습니다. 그룹을 추가하는 명령어고요. 그룹 del이 있습니다.
그룹을 삭제하는 명령어고요. 그룹 MOD, modify 약자겠죠. 그룹 설정을 변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도 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도 사용자일 때와 동일하게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 설정 값들이 있거든요. etc 밑에 그룹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속된 그룹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그룹 이름, 패스워드, 그룹의 아이디, 그 다음에 사용자들 이런 표시로 되어 있죠. 참고로 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는요, 콤마로 구분된 사용자 계정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c의 gshadow 뭐죠? 섀도우라는 게 들어가면은 약간 패스워드를 암호화한다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잖아요. 예, 그룹의 패스워드를요 암호화해서 저장합니다. 자, 참고로 MD5로 암호화돼서 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건 또 나중에 다른 암호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는 것 정도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MD5라는 것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파일 형식이 있는데요. 그룹의 이름이 있고요. 패스워드가 있고요. 소유자,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 사용자는요. 콤마로 구분돼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패스워드에 느낌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그룹은 암호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용자를 만들고 관리하고 그룹을 만들고 관리하고 여기까지 봤죠? 이제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몇 가지 명령을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명령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각각의 명령의 소소한 차이점들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스 명령이 있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입니다. 로그인한 사용자. 유저스 그러면 저는 이제 요 캡처할 당시 루트를 로그인했었거든요. 따라서 루트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o 있습니다. who 접속한 사용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접속한 사용자 정보. 계정명과 사용자가 사용하는 터미널 정보, 접속 시간, 접속 서버 등을 표시해 줍니다. 참고로 옵션이 있는데요. 마지막 -b, 마지막 부팅 시간. -q, 로그인한 사용자 수를 표시하는 거. 그 다음 -r, 현재 실행 레벨을 표시하는 거, 이런 추가적인 옵션도 있습니다. W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접속한 사용자 정보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운영체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정보를 표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버 시간, 부팅 시간, 부팅 후 작동 시간, 접속자 수, 접속자별 평균 부하율, 접속자별 계정명, TTY 이름, 다음에 로그인 시간 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표시해 주는 거죠. 참고로 W 명령에 따라서 그 표시를 하게 되면 그 CPU 사용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JCPU가 있고 PCPU가 있습니다. JCPU는요, TTY 장치명에서 사용되는 모든 프로세스의 CPU 사용 시간이 되는 거고요. PCPU는요, 여기 지금 탭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what이라는 필드에 지금 W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W 명령을 실행했잖아요. 이 W를 실행할 때 소요된 CPU 사용 시간이 되겠습니다. what이라는 필드에 표시된 프로세스의 CPU 사용 시간, 요거를 표시한다고 하겠죠.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표시해주는 또 다른 I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UID, 사용자 ID, GID, 그룹 ID, 다음에 그룹 정보 등을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UID, GID, 그룹수를 함께 이렇게 표시해주게 되는데요. -U 옵션, -G 옵션, -G 옵션 등으로 해당 정보만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who am I? 띄어쓰기가 돼 있기도 하고요. 띄어쓰기 하지 않고 붙여도 되는데요. 접속해 있는 내가 누구냐? 이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워낙에 접속한 다음에 계정을 바꾸기도 하고 다양하게 접속을 하다 보니까 가끔 내가 지금 누구지? 어떤 상태이지? 이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who am I?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현재 내 정보를 표시해주게 되겠습니다.
정말 접속한 사용자가 누가 있는지, 나의 정보는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을 목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주요한 특징과 핵심 키워드 또는 핵심 옵션들을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룹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확인했다면 그룹도 확인해 볼 수 있어야겠죠? 사용자가 속한 그룹의 목록을 표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사용자와 그룹 관리가 아니라 파일과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사용자와 그룹을 관리하는 명령어는 설정 등을 할 때 그때에 좀 준해서 사용하는 거라 그러면 디렉토리와 파일 관련 명령어는 늘상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죠. 따라서 실제 리눅스를 운영하고 리눅스를 사용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실무 진행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PWD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위치한 경로 디렉토리가 어디냐? 요거 봐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예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cd하고 틸다 적어놨습니다. 틸다가 뭐라고 그랬죠?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지금 루트로 로그인했다 그러면은 루트의 홈 디렉토리는 어디죠? 예, 슬래시 루트라는 폴더가 되겠죠? 그래서 cd 틸다 해가지고 현재 나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는데 현재 나는 루트이기 때문에 pwd라는 명령을 실행했더니 슬래시 루트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암묵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명령도 있겠죠? 예, cd입니다. 몇 가지 이제 디렉토리와 관련해서는요, 이야기 드린 대로 틸다 홈 디렉토리가 있고요. 점이 있습니다. 점은 현재 디렉토리, 상위 디렉토리, 바로 위 디렉토리 말하는 겁니다. 슬래시 루트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상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디렉토리를 단순히 확인하고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 수도 있어야겠죠? mkdir 하고 디렉토리명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옵션을 주는데요. -m 옵션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755인데요. 참고로 이 리눅스 권한과 관련해서는 또 이후에 다시 설명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지금은 -m 옵션으로 권한을 설정한다. 기본은 755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위 디렉토리까지 포함해서 함께 만드는 -p 옵션, 그 다음에 생성 디렉토리 정보 메시지까지 표시해주는 -v 옵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v 옵션이 들어가면 자세히 진행 상황을, 결과를 표시해라. 이런 옵션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요 예제를 잠깐 이번에는 살펴볼 건데요. 현재 루트의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안에서 mkdir로 디렉토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o라는 디렉토리를 -m 옵션으로 700 권한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ls-al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들을 숨긴 파일까지 포함해서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줘라 했더니 1이라는 디렉토리는 또는 2라는 디렉토리는 각각 설정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D로 시작해 있는 정보들이 있죠? 요게 권한 설정 정보입니다. 요게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위아래가 다르죠? -m 옵션으로 권한을 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 내용은 이후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m 옵션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렉토리를 만들었다면 삭제도 가능해야겠죠? rmdir에 있습니다. rmdir. 여기 K가 잘못됐네요. rmdir이 있습니다.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삭제하는 대상 디렉토리는요,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파일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원래는 파일과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rm 명령이 있습니다. rm 명령을 이용하고 -r 옵션 등을 이용하면 비어있지 않은 디렉토리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좋고 편리한 기능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워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명령어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자, ls 명령이 있습니다. 역시 암묵적으로 사용했던 명령어죠. 디렉터리의 파일 목록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a 옵션 숨긴 파일까지 포함해서 -l 옵션 자세히 목록 보기, -r 옵션 역순으로 보기, 대문자 -r 옵션 하위 디렉토리까지 포함해서 보기, 이런 내용들로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목록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ls 명령어 늘상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겠지요. 이제 파일을 복사하고 삭제하는 등의 명령을 볼 건데요. 살짝 명령들을 볼 건데요. 자, cp 명령이 있습니다. 파일과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했죠? 자, 여기, 이게 또 이렇게, 우리 교환의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요. cp가 되겠죠. cp 복사. 예, cp 파일과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역시 파일은 A라는 파일을 B라는 파일로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스와 타깃 이렇게 복사가 된다라는 것을 지정해주게 되어 있고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혹시 대상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데 복사하게 되면 오버라이트가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대상 타깃 파일이 있으면 백업을 하라라는 -b 옵션. 예,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라. -f 옵션. 그쵸? 덮어쓰기는 하는데 물어보고 해라. -i 옵션. 하위 폴더까지 포함해서 해라. -r 옵션.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m 옵션이 있습니다. rm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파일과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rm입니다. rm. 파일과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 되겠지요. 참고로 -r 옵션을 주게 되면 하위 디렉토리까지 포함된 모든 파일이 지워지고요. -f 옵션을 주면 확인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삭제해버립니다. 보통은 밑에 예제에서 보듯이 rm 한 다음에 파일을 지우게 되면 정말 지울 거냐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사용자의 확인을 거치게 되는데요. -f 옵션을 주게 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지워버립니다. 따라서 rm -rf는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 되겠죠. 묻지도 말고 하위 폴더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파일을 지워버려라 이런 거니까. 가끔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웃을 상황은 아니지만 우스갯소리처럼 너무나 황당해서 나오는 커뮤니티에 보면 올라오는 글이 있는데 루트 폴더에서 rm-rf를 입력을 해버린 겁니다. sudo 관리자 권한으로. 그럼 모든 파일이 지워져 버리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명령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mv 옵션이 있습니다. 파일과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명령입니다. 이동하는 명령어. 마찬가지로 -b 옵션, -f 옵션, 그 다음에 진행 정보를 확인하는 -v 옵션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리눅스에서는요,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리네임 이런 명령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눅스에서도 파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같은 폴더 안에서 mv 명령을 주는 겁니다. 무브를 하는데 같은 폴더 안에서 파일 이름을 변경해서 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네임 효과가 나오겠죠. 예, 이렇게 mv 명령은 파일과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일명을 변경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재밌는 명령을 몇 개 볼 건데요. 터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터치 한 다음에 파일명을 주게 되면은요, 만약에 그 파일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0바이트, 즉 비어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고요. 만약에 그 파일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파일의 시간,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데요. 파일 정보 중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시간값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접근 시간을 변경해주는 -a 옵션, 수정 시간을 변경해주는 -m 옵션, 파일 시간 자체를 변경해주는 -c 옵션,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터치 명령어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해볼 때 터치로 만들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왜 윈도우로 따지게 되면 임의의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편집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발생하잖아요. 새 파일 만들기 이런 식으로. 리눅스에서는 터치로 파일을 만들어 놓고 편집을 하거나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다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보통 소스 코드는 컴파일러 등에 의해서 기계어 혹은 목적 코드 혹은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소스 코드의 수정 날짜가 변경되면 다시 컴파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스 코드를 이번에는 꼭 컴파일하고 싶어. 그래서 시간을 바꿔주기 위해서 터치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현업에서는 이 터치 명령을 또 이럴 때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재미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파일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파일. 자, 우리 혹시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내 폴더 안에 특정 디렉토리 안에 JPG 이미지만 찾고 싶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검색을 하거나 파일을 볼까요? 확장자가 JPG인 것을 보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jpg. 근데 만약에 제가 텍스트 파일을 JPG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볼게요. 원래 sample.txt인데 sample.jpg로 바꿨다고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단순히 확장자만으로는 그 파일이 진짜 어떤 파일인지를 알 수 없을 겁니다. 파일 명령은요, 파일의 실제 구조를 들여다봐서 그게 어떤 파일인지를 출력해주는 아주 좋은 그 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제를 보시면 명확한데요. 파일이라는 명령으로 임의의 텍스트 파일, 진짜 텍스트 파일입니다. 라는 것을 파일명을 주어서 한번 내용을 봤더니 이거는 ASCII 텍스트 파일이야. 이렇게 표시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파일 형식만 보여주는 옵션이라든지 또는 압축 파일의 내용을 표시해주는 옵션이라든지 마인 타입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인 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기 두 번째 동일하게 하이점 텍스트를 내용을 보는 건데 -i 옵션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그 플레인 텍스트고 일반적인 텍스트고 US ASCII 형식이다. 캐릭터 셋이다. 요렇게 마인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 타입으로도 표시해 줍니다. 보통 인터넷 등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타입이 되는데요. 요런 내용이 있다 정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옵션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사용하기가 좀 버거울 수 있는 find 명령이 있습니다. 지정된 조건에 따라서 파일을 검색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특정 폴더 밑에 있는 파일들을 대상으로 보통 찾게 되는데요. 지정된 그 경로를 대상으로 해서요. 자,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name 옵션, 이름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유저 옵션으로 사용자의 파일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prm으로 해가지고요. 권한을 가지고 검색할 수 있고요. 파일 타입, 다음에 액세스 타임, 파일의 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은 다음에 자, 파일이 찾아졌으면 그 파일을 대상으로 특정 명령을 실행하라는 -exec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find는 설명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정말 얇은 책이 하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오늘은요, 요 정도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정도를 좀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학우님들 또 참석하시는 분들 상황이 되시면 find 명령의 사용법 또는 예제 정도로 해서 블로그를 좀 더 검색해 주셔서 구체적인 사례를 봐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find 명령은 현업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몇 개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위치를 검색하는 locate 명령어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역시 많이 사용하는 cat 명령을 볼 건데요.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행 번호를 함께 표시해주는 -n 옵션, 그 다음에 비어있는 행을 제외하는 -b 옵션, 2개 이상의 비행이 있다면 하나로 합쳐지는 -s 옵션, 이런 기타 등등을 이용을 해서 함께 텍스트를 출력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 이게 cat 명령이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겠죠? 왜냐면 그게 설정 파일이 되던 구성 파일이 되던 똑같은 말이지만 파일 내용을 보고 싶을 때 명령이 필요하잖아요. cat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근데 cat 명령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파일이 100라인이야, 1000라인이야, 너무 많잖아요. 자, head 명령이 있습니다. 파일의 앞부분만 출력하는 겁니다. 기본 10줄을 표현하고요.
표시해 주고요. 마이너스 n 옵션을 주게 되면 앞에서 표시해 줄 수 있는 줄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헤드가 있다면 테일도 있겠죠? 파일의 마지막 부분을 출력해 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본은 10줄인데요. 마이너스 n 옵션으로 지정 줄수만큼 출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르게 표시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우 옵션이 있는데요. 얘는 한 줄, 두 줄이 아니라 우리 한 화면 있죠? 화면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 화면을 표시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옵션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숫자 옵션을 주면은요, 해당 줄수, 그러니까 몇 줄씩 단위로 표시해 줄 거냐, 요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http.conf라는 파일은요, 아파치 웹서버의 설정 파일로 굉장히 깁니다. 모우 옵션으로 확인하는데, 마이너스 4 옵션을 줬죠? 한 번에 4줄씩 표현해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싶으면 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분의 1 페이지로 이제 나눠서 보겠다 그러면 컨트롤 D. 그 다음에 나 그만 볼래 그러면 Q. 이런 어떤 추가적인 명령. 옵션이라기보다는 모어라는 화면에서 보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 내지 어떤 그런 명령이 되겠죠. 예, 이런 것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재밌는 건요. 패턴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파일을 하나만씩 표시해주는 또 다른 명령인 less 이런 것도 있고요. 참고로 뭐랑 뭐가 다른가? 화면에 보여진 상태에서 커서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재밌죠? 그 다음에 파일에서 라인 수, 몇 라인인데 그게 도대체 텍스트의 라인 수가 몇인데 요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WC, 워드 카운트의 약자인데요.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L 옵션으로 라인 수, 마이너스 W 옵션으로 단어 수, 마이너스 C 옵션으로 알파벳 수를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요. 파일의 라인수, 단어수, 알파벳수 등을 함께 표시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이 있습니다. 그랩. 역시 그랩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 중에 하나고요. 또 이후에 살펴볼 파이프 등과 함께 연계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표시하기 위해서 함께 사용되는 굉장히 유용하고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랩은 특정한 문자열과 패턴 또 정규식을 이용해서 단어를 검색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옵션에 정규 표시도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I 옵션으로 대소문자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로 그 정규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정한 조건을 지정한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그랩 한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랩 한 다음에 제가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랩 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대괄호 열고 닫은 다음에 A, B를 주게 되면요. A 혹은 B로 시작하는 모든 라인만 표시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랩 한 다음에 fine 한 다음에 스트링 달러 이렇게 해주게 되면 fine으로 끝나는 라인만 출력해라. 다른 거 무시하고 요런 어떻게 보면은 옵션들, 또 패턴들을 지정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놓은 것들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상황이 되신다면 블로그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조금 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해 봐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험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sort 명령이 있습니다. 정렬해서 표현해주는 명령입니다. 파일 안에 텍스트 라인들이 쭉 있을 텐데 정렬해서 표현해주겠다는 겁니다. 역시 공백을 무시하는 앞쪽에 있는 공백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B 옵션, 역순으로 하는 마이너스 R 옵션,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 마이너스 F 옵션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분자를 이용해서 특정 필드를 추출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컷입니다. 컷.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렇게 문장이 쭉 있습니다. 문장이 하나의 라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특정 부분만 추출해내겠다. 이게 컷입니다. 특정 부분만 추출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앞에 세 줄만 추출할 거야.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만 추출할 거야.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만 추출할 거야. 공백을 기준으로 첫 번째에 위치한 공백을 기준으로 또는 콤마를 기준으로 문자를 나눴을 때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단어만 추출할 거야. 이런 옵션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다양한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컷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HTTP 콘프에서 소문자 AZ 혹은 대문자 AZ로 시작하는 것만 뽑아서 표시해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어떻게 했죠? 컷 해서 -C 옵션으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문자만 추출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역순으로 설명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HTTP 콘프에 있는 내용을 컷 명령으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에 있는 문자만 요 5개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쭉 추출을 해서 화면에 표시해라.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만 추출해서 화면에 표시해라. 근데 그럼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파이프라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아마 뒤에 또 설명이 될 겁니다. 파이프라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지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플릿이 있습니다. 파일을 여러 개로 분리해서 저장하는 옵션이에요. 바이트 단위로 분리할 수도 있고요. -B 옵션, 라인 단위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L 옵션. 자,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이 명령을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명령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을 라인 단위로 비교해서 표시해주는 diff라는 명령어, 파일을 바이트, 문자입니다. 문자 단위로 비교해서 표시해주는 CMP, 죄송합니다. 컴페어의 약자라서 제가 좀 헷갈렸는데 CMP가 되겠습니다. CMP. 파일을 라인 단위로 비교해서 표시되는 COM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조금 명령어가 비슷하면서도 동작이 다르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 내용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요 정도의 옵션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에서 코맨드를 사용할 때, 명령어를 사용할 때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함께 사용하게 되는 리다이렉션과 정규표 형식, 또 파이프,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다이렉션에 대해서 볼 건데요. 리다이렉션이 무엇인지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라는 게 있는데요. 각각 표준 입력은 예를 들면 키보드 입력 등을 말합니다. 표준 출력을 어디로 하느냐? 보통 모니터죠. 표준 에러와 관련된 메시지는 어디 출력하냐? 보통 모니터로 함께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출력하거나 입력하는 내용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리다이렉션이라고 합니다. 방법은요, 요거 이렇게 화살표라고 할까요? 뭐랄까요? 꺽쇠라고 할까요? 하나가 있으면은 출력 재지정, 두 개가 있으면은요, 보통 만약에 파일로 출력을 재지정하게 되면 파일의 내용이 지워지고 내가 출력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두 개가 표시가 되면요, 어펜드, 그러니까 추가 모드로 동작합니다. 이미 있는 내용 뒤에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거죠. 또 역방향으로 지정하게 되면 입력 재지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ls 명령어 뭐죠?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ls-al 전체 파일의 목록을 숨긴 파일까지 포함해서 리스트 형식을 보여라. 원래 화면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out.txt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일 명령어 뭐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3 세 줄 표시해봐라 했을 때에 실제 화면으로 표시한 것과 비슷하게, 정확히 동일하게 그 내용이 저장이 돼 있어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재지정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이제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도 역시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2개 이상의 명령을 연결해서 이전 명령의 출력을 이후 명령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전 명령의 스탠다드 아웃 출력을 이후 명령의 스탠다드 인으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제로 그랩이 있는데요. ls-al 그러면 역시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파이프 명령을 이용해서 그랩 텍스트, 화면에 원래는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txt라고 있는 것만 표시할게, 내가 그것만 볼게 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txt가 있는 것만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2개 이상의 명령을 이거 계속해서 연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한 명령들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요. 여기에 alias 별칭을 붙여놓으면 간단한 명령으로 이 전체의 그 파이프로 엮어놓은 명령을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팁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파이프 명령어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 표현식이 있는데요. 특정한 규칙을 갖는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는 형식 언어입니다. 형식 언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쭉 하나 뽑아놨고요. 잠시 후에 이제 뒷페이지에서는 테이블 형식으로 정리해놨는데요. 다양한 그 형식 지정자 등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대문자로 시작하겠다. A와 B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있으면 좋다. A, B는 항상 들어가야 된다. 한 개 이상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문자열의 패턴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A하고 점점 B입니다. 점은 문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는 두 개의 문자가 있어야 한다. A하고 B하고 별표죠? B가 0번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쵸? 여기 보면 대괄호에 A, B하고 C입니다. A와 B, 여기 보면 두 개 이상의 대체 목록을 지정하는 게 대괄호라고 했습니다. A 아니면 B라는 겁니다. 따라서 꺽쇠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괄호하고 A, B 한 다음에 C가 되면은 A와 C 혹은 B와 C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됐죠? 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A, B 플러스는 한 개 이상이라는 의미거든요. 바로 앞에 B가 있기 때문에 B가 한 개 이상 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이 되신다면 여러 가지 정규 표현식과 관련해서도 블로그 등을 좀 보시면서 검색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학습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험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현업에서 이런 몇 가지 것들을 활용하면 업무 효율을 많이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해 봤습니다. 라인의 첫 글자, 그 다음에 라인의 끝 글자, 한 글자, 그 다음에 0회 이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 글자 목록 나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포함되지 못할 내용들, 그 다음에 바로 이전 글자가 한 번 이상 반복되는 플러스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없거나 하나 이상 존재하는 물음표, 자, 이런 내용들,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소괄호,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요거, 표시법어, n개 이상 n개 이하를 반복하는 표시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눈으로 봐주시고요. 한 번 더 혹시 이제 상황이 되시면 또 꼭 블로그 등을 참조하셔서 조금 다른 사례들도 함께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죠?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명령과 몇 가지 유틸리티, 재미있는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리눅스는 보통 서비스를 운영할 때 많이 사용하니까 네트워크 상태 등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상대 호스트와 IP 통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핑 명령어 이렇게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핑 때려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핑 뒤에 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를 줘서 해당 도메인 또는 해당 IP와 IP 주소와 통신할 수 있냐 이걸 확인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또 몇 가지 추가적인 옵션도 있고요. 자, 이제 트레이스 라우트가 있습니다. 상대 호스트까지 경로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 사무실 또는 우리 룸에서 저쪽 구글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라우터라는 장비를 여러 개 통과해서 갈 겁니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1대1로. 이 통과하는 라우터의 경로를 하나씩 표시해 줄 수 있는 명령어, 이게 트레이스 라우트가 되겠습니다. 보통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때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나라는 것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자, 이제 NS 룩업이 있습니다. 도메인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이에요. 원래 우리 인터넷 통신은 IP 주소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IP 주소가 아니라 구글.com, 네이버.com과 같이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도메인 네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것을 변환해서 네이버.com의 IP는 뭔데, 구글의 IP는 무엇인데, 요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 이게 NS 룩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DNS, 도메인 네임은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IP 버전 4도 있지만 IP 버전 6도 있고요. 혹시 필요하면은 메일 서버도 지정할 수 있고요.
네임 서버, 그러니까 DNS 서버도 지정할 수 있고요. 별칭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S 루컵에는요, 마이너스 타입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레코드 타입을 지정하고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구글닷컴의 도메인 정보를 조회하려고 하는데, 즉 NS 루컵을 쓰는데 마이너스 타입으로 MX를 주면 구글닷컴에 지정되어 있는 메일 서버와 관련된 그 레코드 있죠? 그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메인 정보에 해당되는 IP가 궁금하다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NS 룩업이 되겠습니다. 또 dig도 있습니다. 도메인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어로 dig도 있습니다. 예, 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타입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NS 룩업처럼. 뿐만 아니라 네임 서버, 그러니까 이 도메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지정해서 동작시킬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etc라는 폴더 밑에 설정 파일들이 지정되어 있는 폴더죠. resolve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된 네임 서버를 이용합니다. 자, 이제 도메인과 호스트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 또 호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해야 하는 명령어들이 계속 있는 거지요. 자, 이제 시스템 호스트 네임, 내 호스트 네임을 확인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호스트 네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요, 좀 예제를 하나 적어 놨는데요. 호스트 네임 한 다음에 devsmile.com 이렇게 입력하면은 내 호스트 이름, 내 PC의 호스트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스트 이름이라고 호스트 네임이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면 설정되어 있는 호스트 이름이 devsmile.com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호스트네임이라는 명령어를 설정을 하게 되면요, 리눅스를 리부팅하면은 그 정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저장해 주려면요, etc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에 호스트네임이라는 값을 설정하면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셧다운,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리눅스를 셧다운 시키는데요, init, 런레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it 명령을 이용해서도요. 그래서 init 명령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0번이 셧다운이죠. 그쵸?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보통 셧다운 -h now, 바로 종료. 셧다운 -r 하고 10시, 이렇게 10시. -r은 재부팅이거든요. 10시에 재부팅해라.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을 수 있겠지요. 자, 이런 내용들 몇 가지 예제 옵션들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내기도 참 좋은, 또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니까요. 자, 리부팅을 해라. 리붓 명령이 있습니다. -F 옵션을 주면 강제 리부팅이 되겠습니다. 홀트, 시스템을 종료해라. 역시 -F 옵션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몇 가지 유틸리티가 있는데요. CAR, 달력을 표시해 줍니다. 여기 약간 탭이 안 맞아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실제 우리가 눈에 보는 달력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하거나 변경해 줄 수 있는 데이트 명령어, 화면을 지우는, 화면이 지금 복잡해,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클리어 명령어, 접속에 사용한 장치 정보를 표시하는 TTY 명령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또 타임 명령이 있는데요. 이거 시간을 설정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데 소요한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명령에 소요된 시간, 특정한 명령이 시행될 때 어느 정도 CPU 시간을 쓰는지 요거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능 등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하면 유용한 명령이 되겠죠. 로그인한 사용자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WALL 명령이 있고요. 특정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write 명령이 있습니다. 또 하나, 수신해야 될 내 입장에서는 라이트로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나 거부할 거야, 이거 세팅할 수도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MESG, 메시지 약자겠죠. MESG가 되겠습니다. Y 또는 N으로 설정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리눅스 명령어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명령어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겠죠. 반복해서 봐주시면서 암기 혹은 중요한 것들, 또 몇 가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브로그 등의 검색을 통해서 조금 더 예제 등을 좀 살펴봐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